저희 교회이자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카페 와락입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문을 열면 정면에 이렇게 바가 보입니다. 그리고 카페 전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린 커피를 약간 좀 맛을 봐요. 안녕하세요. 지독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민음사 고전파기 두 번째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택한 책은 세계문학 전집 100번째 책입니다. 민음사의 춘향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딱 100번째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춘향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국민 소설입니다. 워낙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다뤘던 소설이고 판소리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 당연히 동화로도 많이 읽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춘향전의 내용을 잘 알고는 있지만 원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뒷부분에 이 작품 해설에도 좀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 춘향전을 원문으로 읽어본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춘향전 원문으로 읽어보셨나요? 아마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우리 고전소설, 우리 문학의 표현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고어들, 예전에 선조들이 조상들이 썼던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참으로 많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잊혀져 버린 그런 말들인데 이따가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실제 춘향전은 아동소설로 알고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아동소설이 아닙니다. 굉장히 야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유명한 이도령이 춘향이를 업고 놀면서 이 사랑가를 부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사랑가를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야한 장면이라는 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따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는 이 춘향전의 완판본 그리고 경판본, 영인본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두껍지만 실제 각 판본별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완판본, 경판본, 영인본 이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완판본은 전주에서 발간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판본은 서울에서 발간된 책입니다. 그러면 영인본은 뭐냐? 영인본은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원본같이 만들어 놓은 그 본을
영인본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뒤에 영인본 쪽을 잠깐 부록에 실려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면, 네, 원본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뒤에 실어놓은 내용 보이시나요? 고어로 돼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고요. 또 고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읽으려고 마음 먹으면 천천히 읽으면 뭐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완판본의 제목이 연려춘향 수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려춘향 수절가. 그래서 이 책으로는 184페이지 정도 분량이 완판본이 들어있고요. 경판본은 한 60페이지 조금 넘는 그런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판본이 좀 더 길게 되어 있고 경판본이 조금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금방 술술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춘향전을 읽으면서 새롭게 춘향전에 대한 어떤 그 묘미를 발견한 부분도 있고요. 물론 뭐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장 하나하나에 정말 재밌고 해악이 넘치는 그런 표현들을 발견해서 읽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그 부분 몇 부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2페이지에 이 춘향이가 그네를 타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이도령이 이몽룡이가 남원 광안루에 가서 춘향이가 그네 타는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되는데, 그네 타는 모습의 춘향이를 표현한 문장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읽다 보니까요, 자꾸 머릿속에 약간 판소리의 어떤 그런 뭐 음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뭐 그런 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자꾸 좀 느껴져서 글을 읽다 보면 꼭 판소리를 듣는 듯한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들기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는 5월 단오날이랬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 이때 월매달 춘향이도 또한 시서음률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모를수냐. 천중절은 단오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추천이라고 하면 그네뛰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추천을 하려고 향단이 앞세우고 내려올 때 난초같이 고운 머리 두 귀를 눌러 곱게 따 봉황색인 비녀를 단정히 메었구나. 비단 치마를 두른 허리는 힘없이 들이운 가는 버들같이 아름답다. 고운 태도 아장 걸어 흔을 걸어 가만 나올 적에 장림 속으로 들어가니 녹음방초 우거져 금잔디 좌르르 깔린 곳에 황금 같은 꾀꼬리는 쌍쌍이 날아든다. 버드나무 높은 곳에서 그네타리 할 때 좋은 비단 초록장옷 남색 명주 호치마 헐헐 벗어 걸어두고 자주색 비단 꽃신을 썩썩 벗어 던져두고 흰 비단 새 속옷 턱 밑에 훨씬 춥게 올리고 삼껍질 그네줄을 섬섬옥수 넌지시 들어 두 손에 갈라잡고 흰 비단 버선 두 발길로 훌쩍 올라 발구른다. 뒤에 쭉 문장이 이어지는데요. 꼭 판소리 한 대목을 들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제가 뭐 읽을 때 좀 그런 음률을 좀 섞어서 읽었으면 훨씬 좀 흥이 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표현들이 세밀하고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한 부분을 보면 이제 사랑가를 부르면서 춘향이와 이몽룡이 서로 희롱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좀 야한 장면인데, 도련님 춘향 옷을 벗기려 할 때 뛰놀면서 오른다. 만첩청산 늙은 범이 살찐 암캐를 몰아다 놓고 이가 없어 먹지는 못하고 흐르릉 아웅 어르는 듯 북해 흑룡이 여의주를 입에다 물고 오색구름 사이를 뛰노는 듯 단산의 봉황이 대나무 열매 물고 오동 속에 뛰노는 듯 한가로운 학과 두루미가 난초를 물고서 오동나무 소나무 사이에서 뛰노는 듯 춘향이의 가는 허리를 후리쳐 담속 안고 기지개 아드득 떨며 귓밥도 쪽쪽 빨고 입술도 쪽쪽 빨면서 주홍 같은 혀를 물고 오색 단청 이불 안에서 쌍쌍이 날아드는 비둘기같이 꾹쿵 끙끙 으흥거려 뒤로 돌려 담속 안고 젖을 쥐고 발발 떨며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아하 뒷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뭐 이 문장을 읽다 보면 뭐 야하다, 뭐 또 뭔가 뭐 에로틱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니고요. 좀 뭔가 경쾌하고 정말로
28 청춘이잖아요. 28 청춘하면 16살입니다. 16살의 청춘 남녀가 아주 사랑에 빠져서 서로 사랑을 즐기는 밝고 경쾌한 그런 장면으로 느껴져서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재밌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 해학적이고 재밌는 표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재미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춘향이가 옥에 갇혀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이도령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이제 점을 좀 쳐달라고 봉사를 부르는데 그 봉사가 춘향에게 가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봉사 옥으로 갈제 춘향어미가 봉사의 지팡이를 잡고 인도한다. 봉사님 이리 오시오. 이것은 돌다리요. 이것은 개천이요. 조심하여 건너시오. 라고 이제 앞에 끌고 가는데, 앞에 개천이 있어 뛰어볼까 한참을 벼르다가 뛰는데 봉사의 뛰미라는 게 멀리 뛰진 못하고 위로 올라가기만 한 길이나 올라가는 것이었다. 멀리 뛴다는 것이 한가운데가 풍덩 빠져놓았는데 기어 나오려고 짚는 게 그만 개똥을 짚었지. 아플싸 이게 정령똥이지. 손을 들어 맡아보니 묵은 쌀밥 먹고 썩은 놈이로고 손을 내뿌린 게 모진 돌에다가 부딪히니 어찌 아프던지 입에다 훅 쓸어 넣어 우는데 봉사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에고 에고 내 팔자야. 뭐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얼마나 웃긴 장면입니까? 봉사가 이제 개울이 나타나니까 개울을 건너뛰려고 펄쩍 뛰었는데 멀리 뛰지 못하고 그냥 위로 뛰었다가 개울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개울에 빠져서 벗어나려고 땅을 짚고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 땅을 짚을 때 개똥을 이 손에 짚은 거예요. 짚고 나니까 물컹하니까 느낌이 이상하죠.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아 이거 참 뭐 썩은 밥 먹은 뭐 쌀밥 먹고 썩은 뭐 그런 개똥의 냄새가 있으니까 이제 이 개똥을 뿌리치려고 손을 뿌리쳤는데 그만 돌뿌리에 이 손을 부딪히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똥이 묻은 줄도 모르고 너무 아프니까 그냥 이 손이 이제 입으로 후루룩 이렇게 들어간 거죠. 아 이거 상상하면서 읽으면 아 정말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장면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봉사가 이 춘향이를 만나러 가는 장면, 또 어미가 봉사를 월매가 봉사를 데리고 춘향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좀 애달픈 장면이잖아요. 춘향이 지금 이제 옥에 갇혀서 뭐 앞으로 곧 죽을 것 같고 내 서방 이도령은 도대체 소식도 없고 도대체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까를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어떤 그 장면에 이제 봉사가 춘향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장면 가운데 이런 뭔가 해학적이고 재미있는 장면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놔서 어떤 그게 재미를, 소설의 재미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그런 소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뒤에도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판본보다는, 서울에서 만든 경판본보다는 완판본이 조금 더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이 작품을 해설하는 춘향전 바로 읽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원본을 읽어보면 춘향전은 결코 아동물이 아니다. 그다지 낭만적인 사랑을 다룬 소설도 아니고 성에 대한 상당히 노골적인 묘사와 때로는 계산된 사랑 행위가 포함된 성인 소설이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도령과 성춘향의 나이가 16세이고 관념적인 나이긴 하지만 어린 나이의 남녀가 어떤 노골적인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야한 소설로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춘향전을 원전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고전파기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춘향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문으로 읽어보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춘향전 내용을 잘 알고는 계시지만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우리 고전 소설들이 어떤 문장을 쓰고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이 극을 전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